나른한 시간대, 이 시간대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잠이 와요, 그죠? 사실 이 인체철학 강의는 기본으로 오프라인 쪽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야가 광범위해서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하나에 우측시켜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시리즈로 해서 쭉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다가 앞으로는 교육을 할 거예요. 이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제 이걸 들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데 오프라인에 이걸 들으러 오기 참 힘들거든요. 사실 그죠? 요즘 사실 이제 요가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가는 좀 그렇고 이런 철학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좀 이제 그 시간 테마 하나씩 주제별로 해갖고 끊어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온라인으로다가 다시 계속 들을 수 있는 혜택을 줄 거니까.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그냥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가가 우리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몸을 많이 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프라나를 각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고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타 요가를 할 때도 아까도 내가 못 짧게 얘기해 줬지만 왜 그런 힘들게 가슴 열고 호흡을 하는 행위들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인데 기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형태도 허상인 거야. 그의 실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에서부터 비롯된.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보는 인체를 보면은 아까 뭐 천지합기라고 했지만 정기신수열로 봅니다. 정기신수혈로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요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질수 뭐죠? 화, 풍, 공 그렇게 보죠, 그죠?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한의학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인체 구성 요소를 보는 건데, 그죠? 요거는 요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고. 서양의학에서 봤을 때는 인체를 뭘로 보죠? 물질로 보죠? 원소로 본단 말이죠? 뭘로? 원소요? 뭘로 보죠? 인간은 생화학적으로 보죠. 원소로 보지. 뭘로 봐? 인간은. CHNO에 뭐 기타 잡다한 무슨 원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CHNO가 제일 많죠, 그죠?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물, 그죠? 이걸로 봐요. 생화학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걸로 보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CHON으로 보는 게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의 몸의 치료도 이 원소 생화학적으로다가 이 믹싱을 해서 실험을 해갖고 뭐 최소한의 먹지의 효과라든지 항진 효과가 있으면 그게 약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가적으로는 땅의 기운, 우리 몸에 물이 있죠? 불의 기운이 있죠? 에너지 풀어나 공간이 있죠. 안에서 보다 우리 인체 구성요소 정이라는 것은 이게 기가 응축된 거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형태예요. 눈으로 보이죠. 물 맞죠? 이 혈은 뭐? 음식물. 혈 하면 이게 피인데 피 안에 피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 안에 뭐가 있어요? 빨간 피 안에. 블러드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피라고 하는 이 블러드, 산소? 뭘 구성해? 피가 빨간 피 한 방울에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 몸 이렇게 상처 딱 내면은 하얀 물이 안 나오고 빨간 피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 피가 이 물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사실은. 피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혈구가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야. 피 안에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백혈구, 그지? 혈장, 혈구, 그죠? 혈구, 혈장, 혈구. 혈장에 혈소판이 있고, 혈구
피부는 뭐 백혈구, 뭐 적혈구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죠, 그죠? 맞잖아, 그지? 이 피 한 방울에 서양에서는 막 이거 되게 분석을 했어. 막 원심 분리를 갖다 돌려봐야 알아. 솔직한 얘기니까 피 한 방울 갖다가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탁 돌리면은 거기 혈청도 나오고 노란 혈청도 빠져나오고 빨간 그 피 색깔은 또 그 혈청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걸려서 나옵니다. 응? 근데 결국은 이거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뭐 멀쩡한 백혈구가 뭐 적혈구 잡아먹는다 이런 헛소리하고 막 떠들고 앉아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응? 이 혈은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 그죠? 골수. 그 혈은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 혈을 돌리는 게 누가 돌려요? 물이 돌립니까? 기가 돌리잖아. 숨 많이 쉬는 게 누가 돌리는데? 기가 돌린다고. 이게 혈이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어? 그 혈은 뭐? 이 혈은 왜 만들어진 거야, 이게? 혈이 뭐? 혈이 이게 자체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 빨간 피가? 백혈구가 원래부터 있어갖고 얘가 막 만들어서 막 백혈구, 적혈구 이런 작용을 하나? 동양에서 보면 이 혈이라는 것은 기와 혈이라고 그러죠. 기. 인간의 형태는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으로 에너지도 들어가면 혈로 보거든. 기혈로 본다고.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에너지 프라마, 혈은 눈에 보이는 형태 음식. 음식에서 혈이 만들어지잖아, 피가.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 형태. 피가 탁해지고. 피 한 방울에 이 영혈이라고 하잖아. 빨간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서 소장해서 분해를 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영혈이 저장이 돼서 심장에서 돌릴 수 있는데 심장이 돌리는 건가? 심장의 구조가 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숨구멍 딱 막아놓으면 그냥 멈춘다고.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행위를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됐든 병리적인 현상이 됐든 뭐 호흡을 숨을 쉬는 거, 배설을 하는 거, 소화를 하는 거, 장부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가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피를 돌리게 하고 숨 쉰 게 이게 기가 3초에서 하초에서 이제 저장돼 있다가 단중으로 올라와서 심포에서 이걸 빨아들여서 얘가 흡수를 해서 심장을 돌리게끔 하는 거. 뭘 돌려? 물을 돌리는 거죠. 그죠? 물을 돌리는 거. 그럼 이 신이라는 건 뭐고 전이라는 건 뭐냐? 기는 말은 우리가 숨 쉬는 거, 콕콕 숨 쉬는 거. 숨 쉬고 외부로 들어오는 외부의 기후, 기류 현상 이런 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 정이라는 것은 숨 쉬고 먹고 한 그런 모든 총체적인 기운이 음축이 되면 음기화되면 드러나는 현상들이 형태. 음기는 아까 그랬죠. 하나의 기운이야 다. 일동이 하면서 생긴 그래서 왜 통천하 일기라고 하거든. 장자가 세상을 딱 보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기로부터 왔네. 공자는 세상을 보니까 그냥 공하고 색밖에 없네. 공한데 거기 색이 있네. 색이 있는데 공이 있네. 이렇게 본 거야. 그죠? 우리도 이렇게 딱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세상이 공간인데 텅 비어있는 공간 안에 만물의 색이 딱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왜 부처가 깨달았냐면 공즉 공은 즉 색이다. 색으로 드러난다.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반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도 관찰하면 그냥 공간이야. 이 공간, 우주 공간 안에 만물의 색이 드러나 있어. 세상은 공과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처는 한숨 더 떠서 이 공간이 공즉 시색이다. 공이 색으로 드러난다고 했고 그 색은 색즉 시공이라고 했어. 그 색이 공간에서 왔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형에서 형이 된 거야. 색으로 드러난 거야. 그죠? 공에서. 그 유형에서 다시 무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형이 유형이 되고 유형이 무형이 되는 거에 대한 거. 있다가 없어지고 없는 게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인간의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주입식 시켜놔갖고 우리 학교에서 나이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주입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 갔잖아. 시험 잘 봐갖고 사회선다 이러잖아요. 그 시험 잘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지? 요즘 애들 똑똑하냐? 저희 다 똑똑해, 그죠? 옛날에 그래서 주의식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사실 거기서 답을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스스로 본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대로 실체를 볼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실. 그래서 진실을 그 실체를 얘기를 해줘도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세뇌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고, 이게 여기서 이제 머리가 체인지가 안 되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고정화되어 있는 관점에서 그 새 틀을, 새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 틀을 못 깨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우울증 환자들이 고정관념에 그 기운이 딱 멈춰져 있어요. 그 기가 변하지가 않아.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어디서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수승황항해. 그런데 그 기가 딱 응축되어 있는 거야. 사고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같은 본질이야, 사실. 같은 본질인데, 표현만 이렇게 좀 달리하는 거야. 기는 말 그대로. 시는 그럼 또 중요해서 얘기하는 이 시라는 건 뭐야?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물, 우리가 물 있죠? 혈, 알겠죠? 정, 기가 응축되어 있는 거. 양기가, 하나의 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응축이 되면은 응축 형태로 드러나는 게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형태의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은 다 녹여서 기화시켜버리면 다 없어져. 기화돼서 올라간다고. 양기를 다 승화시킬 수가 있다고. 이 신이라는 건 뭐냐? 동해적으로 게. 우리가 한 거는 콧구멍으로 숨 쉬고 음식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짓을? 내가 이렇게 막 떠들고 앉아있어요. 그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먹은 거는 콧구멍으로 숨 쉰 거하고 음식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오늘 먹은 거는 물하고 빵 한 조각하고 저기 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쥐어짜갖고 지금 계속 방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학교 선생님들,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나는 이제 평상시에 거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요가 지도할 때 빼놓고는 거의 입에 검지를 치고 살아가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떠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떠들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 안 좋겠죠. 많이 먹어야 돼. 채워야 돼. 보충을 해야 된다. 이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안에서 치열하게 얘가 에너지를 이게 응축을 시켜서 이거 목구멍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서 방사를 시키겠냐고. 그죠?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를 통해서 되게 신묘하다, 신비롭다, 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뭐 우주 발생의 원리라든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완벽하게 규명을 해놓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냥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뭐 이런 거는 발리발리 인간을 생리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해부를 해서 해놨지만은, 정말, 왜 그런, 하지? 이 안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보고 공명하는 게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하는 게 있죠. 딱 첫눈에 보고 반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왜? 딱 보고 사랑을 느낄까?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학 문명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왜? 우리 몸에 칠정이라는 에너지 파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칠정이라는 게 뭐예요? 희노비사 우경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죠? 희노비사, 이거 다 됐나, 이거? 그것도 감정도 사실 다 파동이죠, 그죠? 희노, 한글로 할게요. 비사, 우경공이라는 이런 감정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오장에도 다 배속이 돼 있어요. 그 에너지 파동에는 그냥 우리가 숨쉬고 먹고 이렇게 생명 활동만 유지하는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가 이 파동이 이렇게 되죠, 그죠? 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근데 기가 생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서 폭발하는 게 있고 기가 다운되는 게 있고 밑에 내려가서 저장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음양오행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에너지 파동이에요. 우리가 기쁜 것도 기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흥분이 되는 것도 사실 기가 상승이 돼서 올라오는 거고 기가 떨어지는 우울증 환자가 막 흥분되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열이 나갖고 이 기운들이 샥 올라가는데 막 슬프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인간에게서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기쁘고 노하고 비통하고 슬프고 사색하고 고민이 많고 우울하고 놀래고 두렵고 하는 이런 감정이 왜 생길까? 특히 사람을 보고 좋아,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왜 느낄까? 썸 탔다고 하죠.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눈빛에도 우리가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공간에 있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게 또 파동이야. 눈빛도 파동이죠. 그죠? 응? 손도 안 댔는데 이렇게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죠?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보기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지? 나하고 에너지가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지, 그지? 응? 그 남녀 간에 서로 다른 에너지인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가 살고, 할까요?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여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키도는 이만하고, 얼굴은 이뻐야 되고, 몸매는 좋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긴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럴 것 같은 뭐, 미스 코리아처럼 뭐, 팔등신처럼 이쁘고 또 뭐, 정우성처럼 뭐, 잘생긴 남자나 연애를 할 수 있지, 못생긴 사람이나 뭐, 뚱뚱한 여자나 뚱뚱한 남자는 연애를 못 하겠죠. 그죠? 근데도 또 그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죠. 그죠? 딱 보면 그게 뭐예요? 서로 간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파동이 공명하는 공감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다 안 보여.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회의 활동으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진심이 보여? 안 보이죠? 내 마음 알아?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좀 몰라. 그죠? 응?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그 허상을 실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본질을 알게 되면 사실. 근데 그 실체도 허상이야. 두 개가 다 허상이 될 수 있고 두 개가 다 실체가 될 수가 있어. 허상과 실체를 넘나들 때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깨어난다. 근데 우리는 그냥 허상에 잡혀있다. 이게 진짜인지 알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살고 있어, 실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실체,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어떤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을 하고 하잖아. 그죠? 응?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막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 그지? 여기 뭐 요가적으로 지수화풍공 정도는 다 알죠. 그죠? 당연한 거야. 우리 몸에는 5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5대 물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장육부, 왜 옛날에 오장육부라고 했나? 오장이 있고, 방향도 오기가 있고, 오미가 있고, 오색이 있고, 요가에서도, 인도에서도 인간을 물질로 보는데 지수화풍공으로 봤다. 서양의학에서도 인간을 화학적인 성분으로 해서 CH5N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하나의 본질을 그냥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본질은 하나야. 그리고, 서양에서 우주 생성을 보는 원리는 인간을 보는 게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서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그리스의 그 서양 철학에서 보면 인간을 이데아와 현상으로 보죠. 그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시대에 와서 그리스 옛날의 철학자들이 우주는 뭐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놨어요. 응? 관찰을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은 뭘로 구성됐지? 원래 대충 뭐 물로 시작했다, 불로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던져놨는데 통합적인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시대에 와갖고 우주는 이데와 현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로 보고 서양 쪽에서 우리 또 그렇게 배웠어. 현상 세계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를 보면서 그 사람들도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세계, 정신 세계, 상호하는 세계 눈에 보이지가 않아. 아, 이건 뭐지 도대체? 이데아. 이거를 따지면은 정신으로 보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육체적인 거, 눈에 가시적인 거로 봤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서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뺐어요. 정신은 우리가 인간이 뭔가 해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신에게 맡겨, 신. 그죠? 신이 관장을 하게 된 거죠. 신. 그죠? 신. 그리고 이 육체라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이제 과학적인 걸로 해서 물질로 봐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혼을 뺀, 정신이 사라진, 기를 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분석을 하고 해서 드러나온 서양 의학이라든지 물질 문명의 과학이라는 건 모든 거는 이 형태 쪽, 반쪽짜리다. 요거는 빼고, 그죠? 신에서 관장하면 된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는 종교 만능주의였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과학 만능주의. 그죠? 옛날에는 종교 권위에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왕들도 종교 여기 허락을 받고 임명을 받고 막 이랬었죠. 그죠? 왜? 이 신은 누구죠? 신은 누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오묘한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이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정신을 참 맑고 고귀하게 다뤄서 신비스럽게 해야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서양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보면 창세기 편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나오죠. 인간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죠? 응? 네? 흙으로. 뭐라고요? 흙으로요? 난 나한테 따지는 줄 알고 뭐 하나씩 나한테 시비하는 줄 알고 흙으로 그래갖고 나한테 지금 시비하는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또 네이버 검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아니 사진 찍는. 네이버 검색하지 마.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일단 하나님 뭐 먼저 만들었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어. 천지를 만들었어. 하늘을 열고 땅을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 나도 종교인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창세기 편 정도는 보라고, 그죠? 그 인간을 만드는데 뭘 만들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었어, 그죠? 그 정신은 뭘로? 정신은 뭘로 만들었어?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고, 그죠? 육체는 흙으로 빚고, 정신은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구라를 쳤어요. 소위 말하면 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면 말씀 안 좋아하겠죠. 기독교인은 없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대를 시켰어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신세계라는 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부분이니까 이건 뭔가 인간한테는 뭔가 신이 있어서 신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그죠? 이 정신세계 신적인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신은 뭐 동양적으로 보면 이거 뭐 기, 그죠? 우주 태초의 기라고 공평한 기라고 이 기를 갖고 종교적으로 하느님하에서 숭배해서 유일신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과학 시대니까 물리학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기시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물질 다 분석해서 딱 만들어보고 이게 우주 빅뱅의 원리부터 해서 우주 생성의 원리부터 다 나오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기였네. 하나 에너지네. 부러지였네. 근데 이거를 신격화한 거죠. 신이다. 하느님이 있었다. 하느님이 누가 있었다. 신이라는 게 누가 인간은 고기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군가 신이 인간을 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실체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종교와 현계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쭉. 다만 종교의 힘이 약해졌을 뿐이지 이게 르네상스 시대 오면서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이다 해갖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양 철학은 이데와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다 주석서에 불과하다라는 게 사실 서양 철학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정신세계를 뺀 그리고 다시 실존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신의 영역을 본인이 지가 뭘 생각을 해? 지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존재한다고? 그럼 신이라는 얘기거든.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실은 처단을 당할 뻔했어요. 대중시대 때.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뭐 둥글다, 뭐 지구가 자전한다 이딴 얘기 잘못했다가 솔직히 해안도에 누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도 이거 신이 이게 만들어놓은 영역인데 그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영역인데 그 종교화해서 사실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종교 얘기 내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동양에서 보는 건 하나의 기야,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야 이거. 신적인 정신적인 작용은 사실 나중에 본인들이 깨달으면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퍽 깨달으면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지금은 뭐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될통말통일 수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가 뭐 이런 소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요. 스스로 나는 이거 과제를 던져주는 거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에 와서 인간의 몸도 정신 부분은 빼고 이쪽 부분은 빼고 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들어가서 구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리 배를 찌고 여기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봐도 여기서 인간의 실체가 안 나와. 이게 왜냐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뭔가 좀 깨달은 거야. 근데 아직도 뭐지 이런 생각 들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뱃속을 해부를 해놓고 그 안에서 인간의 병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의 실체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고. 왜? 그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인간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생명 활동에 의해서 생장 기에 기가 오르고 생장 화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모든 만물의 생명체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무도 마찬가지고 저 달수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희가 음양 오행 육기 기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 변화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서양학이 지금도 계속 구조에서 병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에서 이거를 요거 증상에서 증상 치료로 다 하려고 하는 거지. 근본 원인에서 이렇게 뭔가 기의 변화가 어디서 왔지? 얘가 왜 여기 염증이 왜 생겼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원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이걸 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것도 허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허상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일체 유심조라고 해갖고 그냥 허상으로 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뭐 이원론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 하나로 보거든. 이게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론론으로 보는데 이게 통천한 일기로 보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형태도 우리가 기가 일등해서 이게 모든 형태로 드러나는 거야. 응축이 돼서 내려와서 울고 이게 다시 돌고 하는 이런 걸 보는데 정신세계도 얘들은 어떤 이게 신의 영역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정신세계는 하나의 기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라고. 근데 나는 기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 이걸 뭐 신이 주관해. 그럼 만약에 홀을 만들어서 신이 우리가 정신장애를 주관하면은 내가 뭐 여기 정신세계 안에서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변화무쌍이 일어나고 그런 게 그게 신이 너 지금 막 이렇게 머리 아파야 되고 뭐 슬퍼야 되고 이런 거 신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딱 생각해보면 알잖아. 신이 그렇게 많아? 신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게 정신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뇌파가 따라서 많이 나타난다고. 우울증 환자들은 밑에 쭉 쳐져갖고 여기 조금씩 이렇게 한다고. 상진돼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쫙 건강하게 쫙 춤을 춘다고. 성격이 급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의 파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지 에너지 상태들이 다 드러난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요가하면서 뭐 수트라, 요가 수트라, 뭐 마음적인 지면 뭐 이런 것들 뭐색 경전 같은 거 같은 것들이 싹 다시 뒤집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죠. 5천 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큰 뜬구름 잡는 그 수행법이거든 사실. 마음이라는 게 실체, 아트만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 그런 거거든. 네? 응? 개야.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또 엄청 길어지니까 일단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한번 봐라. 복잡한 게 없어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본질을 보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우주 빅뱅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는가가 실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주 빅뱅의 원리를 했는데 태초에는 이게 그냥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죠? 이게 어둠 그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원래 처음에 어둠이 존재했었다 그지? 아무 에너지가 없었다. 하느님의 기운만이 이렇게 세상을 우주를 감싸고 있었다. 그죠? 그러다가 빛이 나와라. 하느님이 빛이 필요하다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빅뱅, 폭발,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동양에서 얘기를 하면 무국이라는 게 있죠. 역학에서 얘기하는 무국이 깜깜한 어둠에서 기가 활동이 없는 상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만 알면은 대충 이해가 돼. 이걸 또 계속 얘기를 해주겠지만 동양에서 역학에서 보는 우주 생성의 원리, 인간의 생성 원리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구도 없었다고, 우주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 빛도 없었다고. 이걸 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국. 그죠? 무국이라는 건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기운이. 근데 주어가 없죠. 뭐가 치우침이 없다라고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생겼어요? 무국 다음에 태극이죠. 우리 태극기 있죠. 태극기. 그죠?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는데 이 태극기에 여기 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다 알아요? 태극기 원리 알아요? 선생님? 태극도 안에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쉽게 설명을 하죠, 그죠? 태극 안에 뭐가 존재? 음양이 있죠. 음은 빨간 거 위에 빨간 게 양이지, 그죠? 파란 게 음이고, 그죠? 이 태극도 안에 음양이 존재하죠. 그럼 벌써 음양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음양이라는 게 바로 처음부터 음양이 아니죠. 근데 주어가 없어요, 음양도에도 보면. 무국에서 태극이 생겼어. 하나의 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크게 치우친 상태로 변화가 온 거야. 이때가 이제 기가 대폭발이 된 거겠죠, 그죠? 대폭발이 되면서 그 폭발하는 에너지 중에서 태극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여기서 음양이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의 양은 되게 양기가 발산하는 기운이 있고 하나의 기운에서 양기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음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린 거야. 맑은 거는 다 하늘로 위로 올라가서 기화되고 무겁고 축축한 것들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응축이 돼버린 게 대지와 육지가 구성이 된 거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물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 수증기 돼서 날아가죠. 차갑게 응축시키면 어떻게 돼? 얼음 되죠. 똑같은 원리야. 기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양기는 눈에 안 보여. 맑고 정밀없기 때문에. 쫙 말고 쫙 날아갔다가 그게 응축돼서 다시 내려오고. 대류 현상, 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순환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평생을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게 이 안에서 치열하게 순환 현상이 생장하수장의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음양이 그죠? 아까 음양 얘기했어요. 일단 큰 틀 얘기해 줍니다. 음양 두 가지 기운이 아니고 이게 사실 하나의 기운, 하나 일동에서 기운인데 하나는 발산하는 기운, 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기, 수렴하는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상이 있어요. 또 사상이 있는데 사상 중에 이제 우리가 체질로 갈 때 나오죠.
양기가 되게 많은 사람, 태양인 체질. 음기가 되게 강한 사람, 태음인 체질. 그죠? 적당한 사람, kim자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쇠양인 체질. 음기는 적당히 작은 사람, 소음인 체질이라고 해갖고 이게 나눕니다. 양기에서 태소, 태음이라고 해갖고 태소, 음양인이라고 해서 태소, 음양인 태소, 음양인이라고 해갖고 이 사상 체질로 나온다니까 이 사상 체질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뚱뚱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그죠? 얼굴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마른 사람은 건조한 체형이겠죠, 그죠? 뚱뚱한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이 찬 사람. 크게 나눠서 이게 네 가지 사상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기온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온의 온도, 밀도, 압력이 편차를 받아갖고 태음이 될 거냐, 태양이 될 거냐, 소양이 될 거냐,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행이 나오죠, 그죠? 그 중요한 거 있죠. 오행이 나오죠. 오행, 음양, 오행, 육기를 오늘은 그냥 그 정도로 좀 확실하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행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 기운이 5가지의 형태를 드러난다는 기의 형태를 드러내는 기가 5가지 형태를 로 나타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기가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그 태양이 있고 저항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기가 파동이 그냥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태극이 여기 정하는 어둠이 없다고 하면 그죠? 음기가 없다고 하면 이런 파동이 안 나오고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항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수에 나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값이 나오는데 기가 5가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걸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5가지 움직임을 보이냐 하면은 이 태극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생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폭발하죠? 이게 생, 여기 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화 지점이 왔을 때 화합하는 지점입니다. 생장화. 내려오는 기운에 있을 때 여기 수, 밑에까지 내려오면 여기 장. 올라가는 기운에서 최고 지점에서 폭발하고 닿으면 내려오는 지점, 화합하는 지점, 수렴하는 지점, 저장하는 지점. 이런 기의 활동이 우리 몸에서 요게 오행이라는 거예요. 기의 움직임이 5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육기가 있죠? 육기. 기는 여기서 이제 비로소 기가 나오는 거야. 육기다. 육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다 목으로 가져가지고 잘 못 봤어요. 뭐? 이거 태극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 태극도가 이렇게 주변심을 이렇게 부드럽게 보기 좋게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육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기계가 5가지 움직임이 형태로 드러나는데 올라가고 밑에서 올라가고 생하고 위에서 폭발하고 쓰이고 넓게 쓰이고 밑에 내려서 중간 지점에서 화합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렴하고 생장 화수 맨 밑에 지점까지 오면 저장하고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도 봐도 봄이 보면은 생하는 계절이죠. 여름에 올라가서 피크를 치죠. 그 장화를 거쳐서 가을에 서늘하게 수렴해서 내려와서 겨울 되면 딱 얼어버리죠. 그죠? 이건 원래부터 이런 계절이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그죠? 이거 기의 장난질이니까. 기가 생할 때는 따뜻하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가 피크 쳤을 때 여름 한낮으로 팡 찍고 그게 이제 다 하면서 이제 수렴대가 내려올 때 이제 서늘하게 내려오면서 가을에 계절로 바뀌고 더 기가 확 떨어졌을 때 이제 지금 겨울이죠, 그죠? 겨울이 오는 거야. 이걸 누가 원래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우리 몸에도
이런 기회 활동이 그냥 끊임없이 같이 생장하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만물은 음양 오행 육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지만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달수기도 그렇고 개들도 다 음양 오행 육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인간만이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실 뭐 소나 돼지한테 인간을 갖다 이렇게 뼈를 추려 고기 주면 안 먹을 것 같아? 다 먹어요. 그죠?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먹을 수 있듯이 개들도 인간의 뭐 해치하고 주면 잘 먹어. 응? 이 우주에서 같이 태어나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거든. 만물에 불과해. 네. 응? 그래서 이 주어가 없는데 여기 기가 치우침이 없는 상태였었다. 처음에 무국은 이 주어를 갖다 붙이면은 무국 치우침이 없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 태초의 우주는 어둠밖에 없었어. 거기서 뭔가 빅뱅이 하면서 크게 대폭발을 하면서 빅뱅 치우침이 나타났다. 크게 태극. 우리가 태양이 뭐야? 왜 태양이라고 해요? 큰 양기야. 그죠?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은 생명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양기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양이 조금이라도 좀 더 인간한테 더 많은 양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줄 수 있다면 인간의 생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밤보다 어둠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못 받고 사는 저쪽 북극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 생활하면 빨리 죽죠. 그죠? 양기를 못 받기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사실 아주 그냥 뭐 이게 다 지극히 당연하고 맨날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저 태양이 없다고 하면 인간 자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그 태양에서 나오는 파동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불을 끄고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스크린에 딱 나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 깜깜한 데서 빛이 딱 조이면은 그럼 뭐가 나와? 영화 속에 이제 뭐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 진짜 거기 가수가 있어요? 배우가 있어요? 없죠? 뭐만 있어? 빛과 소리만 있죠? 파동만 있어. 근데 공명을 해. 그죠? 그걸 보고서 막 같이 감동을 하고 막 흥분해서 같이 춤을 추고, 그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 화상을 보고, 그죠? 그럼 걔는 화상이고 나는 실체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 빛과 TV에 나오는 걔는 화상이고 나는 실체인가? 화상과 실체가 공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화상이고 걔도 화상이거든. 근데 그 화상을 만드는 실체는 일동해서 빛, 육기, 오행, 하나의 기가 음양, 오행, 육기가 빚어진 조합품이거든. 그럼 음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가 하나 치우침이 없은 상태, 기가 치우쳐 있는 상태, 그 기가 양기와 음기로 두 가지. 하나는 올라가 기의 활동력이 높은 양기로, 하나로 기가 활동력이 떨어지는 음기로 된 거고, 그 기는 다섯 가지 형태를 보인다. 올라가고 폭발하고 화합하고 내려오고 저장한다. 근데 그 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육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육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풍한서습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안 쓰고 한글로 쓸게요. 풍한서습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 하면 그냥 뭐 산소? 기 하면 그냥 산소만 있네? 인간이 산소 마시고 탄소 배출하는 그런 대상은 이게 아니에요. 풍이라는 거, 한이라는 거, 서라는 거, 습이라는 거, 이건 뭐지? 습하고 그 다음에 한하고 화하고, 요거는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과 화는 되게 뜨거운 거죠. 열이죠. 열, 화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한 같은 것도 이거 굉장히 추운 거야, 그죠? 열이죠.
그러니까 음양의 대대관계, 대소관계가 딱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습한 거하고 조한 거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화하고 한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 그 다음에 습하고 조한 거는 뭐 이 습도의 편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풍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죠. 대류현상, 기압, 압력의 편차, 온도와 습도에 있어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 대류현상이죠. 우리가 태풍 같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태풍이 왜 생기겠어? 허리케인 같은 게 왜 생기냐고. 온도와 습도와 밀도와 거기서 뒤섞여 있는 무궁한 그런 편차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 기온이 발생되는 것. 태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류현상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상 기온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하나의 기온이 뭉쳐졌다가 이게 폭발돼서 터져나가는 것. 이 서가 있어요. 이게 더이서자를 쓰거든요. 이게 한문에서 이게 더이서자를 쓰는데 이게 하나의 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한서습조화에서 이게 서는 태양 양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양기가 관여를 해서 이 한기와 화기와 서하고 그러니까 습하고 조하고 이 온도, 밀도, 압력의 편차에서 나타나는 이 대류 현상들을 우리가 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공기만 마시는데 그 산소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는 빛도 들어있고 전자파도 들어있고 습한 기운도 들어있고 조한 기운도 들어있고 한 기운도 들어있고 화기운도 들어있어요. 겨울철인데도 따뜻한 날 있죠. 여름인데도 뭐 습하고 뭐 약간 추울 때도 있고 다 틀려. 그죠? 봄인데도 좀 쌀쌀한 겨울 같기도 하고 뭐 겨울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겨울이면서도 어떻게 봄일 것 같은 기온도 있고 막 그렇죠. 기후 편차가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기가 약한 사람들, 내 안의 기가 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요즘 현대학에서 치유 불가 영역이 오니까 이제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막 핑계를 댑니다. 그 얘기는 자가 면역 체계 얘기는 2000년 전에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해부학적인 거야? 해부학적인 거? 아니 오장육부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뭐 해부를 안 해봤을 것 같아?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 전쟁을 많이 해갖고 안에 오장육부를 실컷 산채로도 막 들여다봤다고. 응? 지금은 현대의학에서 고작 죽은 시체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해보지만 옛날에는 전쟁 때에서 하도 많아갖고 그냥 막 창칼 찔려서 죽고 뭐 하니까 그래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칼로다가 째갖고 안에 좀 거의 죽어가는 애들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전쟁을 잘하려고 할 때 인간을 상대로 해갖고 병기 검사도 해봐야 돼. 살상용 무기 실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수술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 제수들 같은 애들 산채로다가 해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는 하나 따로 띄워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오장육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서양의학은 어디 한 군데 해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심장은 심장이고 뭐 폐는 폐고 간은 간이고 따로따로 해서 그냥 그 조직의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구조의 병증, 대증 치료만 한다는 게 한의학이 아니라 서양학의 그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 정신세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쳐버린 그냥 현상,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국수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로 들어가면 물질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분석해갖고 빛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문명 시대에 살고는 있는데 이 인간으로 돌아보면 인간한테 국한하다 보면 인간은 우리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숨 쉬고 만약 공기에서 우리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무형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생명 시스템이 있거든.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 나중에 얘기하는 제가 심포 삼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서 맨날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가슴을 왜 열어야 되는지, 척추를 왜 각성시켜야 되는지 이런 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걸 알면은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럼 이런 거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니까 음양, 오행, 육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만 알면은
요거 무국의 원리부터 흑의 원리까지 뭐 역학에 들어가서 뭐 잡다하게 뭐 저기 주역까지 뭐 이렇게 음양을 갖다가 분리도 해놓으면은 주역에서는 뭐 64개까지도 나와요. 음양의 그 변화가 64가지로도 변해갖고 그 사람의 기운도 알 수 있고 또 점도 칠 수도 있고 내 운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막 치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살면서. 그죠?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막 피크를 치죠. 잘 나갈 때 있죠.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그죠? 피크를 치다가 항상 이건 에너지 법칙이야. 업다운 되게 돼 있다고. 계속 올라간 상태로 계속 끝도 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양의 에너지 파동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운도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점쟁이들이나 뭐 그 사람들 그거 영역이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역학이라는 것도 옛날 동양의 역학자들이 우주 생성의 원리, 인간 생성, 인체 본질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인데 우리는 음양오행 육기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인간의 본질, 우주 생성의 원리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네. 그래서 얘는 뭐 욕심이 되게 많은 애가 있고 얘는 욕심이 없는 애가 있고 얘는 되게 활동적인 애가 있고 얘는 되게 소심한 애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달려지는 게 왜? 타고난 본성이 있어. 본성. 체질이 있다니까. 기운이 있다니까. 응? 사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상 체질. 가지고 있는 음양 체질이 있다고. 타고나면서 엄마 아빠한테 유전을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걸 내가 본성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내가 개선할 수가 있어. 그쵸?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궁금한 빨리빨리 얘기 알면 다 동의는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잘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정신세계를 뺀 형태에서 그 현상세계 그죠? 육체 쪽으로 막 국한돼서 인간을 바라본 거하고 동양은 얘도 형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고 그 기가 형태로 드러난 거다. 우리가 모든 건 그냥 하나의 기가 일동해서 통천하 일기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좀 깨닫는 거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서양은 이게 되게 다원화해서 보잖아요. 그죠? 우주 생성 원리를 되게 복잡하게 봐요. 원소, 다양한 계속 분석했고 원소로 보니까 뭐 다원적인 차원으로 보는데 다원론으로 봐, 서양 애들은. 근데 동양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론론으로 본다고, 이론론으로. 그래서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로 보면 되거든요. 전일적인 사고관이라고 하는데, 전일적인 우주관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복잡한 데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일동해서 하나에서 온 거라고. 하나에서 온 거. 전일적인 사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몰라. 뭐 197억 년 전, 몇 년 전에 그 알 수도 없는 시절에 왜 우주가 그런 짓을 했는지, 왜 대폭발을 했는지,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뭔가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한 지점에서 터지면서 시작됐고, 만약에 그 터진 점이 지금 팽창하는 게 다시 역으로다가 하나로 올라온다면 하나의 점으로다가 웅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응?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 그 팽창하고 있는 게 역으로다가 이게 진공 상태로 이렇게 쭉 빨아들인다고 하면 일로 하나 더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게 뭐 대폭발, 기, 에너지, 불안화 뭐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하는 게 다 맞겠죠. 그죠? 그럼 이 하나로 왔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역학적인 동양 사고관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음양오행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음양오행육기. 모든 만물은 음양오행육기의 조합이다, 결합이다. 이 말에 동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감해요. 공감하죠? 왜? 내가 실체가 아니거든. 음양오행육기. 기의 장난질에서, 기의 조합에서,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건 피조물이거든. 인간만이 아니라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everything 모든 것
이런 사고방식, 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거는 서양학문이라서 되게 가치가 있고 뛰어나고 동양적인 학문보다 우월하다라고 잘못 세뇌되어 있는 그런 사고의 인식의 틀을 좀 깨는 것이 중요하다. 역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고루한 학문처럼 보이죠, 그죠? 옛날 학문처럼 들리죠. 역학이라는 거 공부를 해본 적 있어요? 역경도 있고 역학도 있고 뭐 동양에 뭐 사서삼경 뭐 육조단경 황제내경 뭐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동양의 고서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 황제내경 2000년 전에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를 이렇게 통천한 인리로 봤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음양 오행 육기로 봤다는 것 자체를 지금 현대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선주들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모든 거 표현을 우리가 기가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원기라고 얘기해. 원래 기가 원래 기다. 진짜 기다. 진기. 응? 뭐 용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가 깨야지. 기가 눈이 떠야지. 기가 일어나야 생기를 해야 눈이 떠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한다고 하고, 그죠? 거기 기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 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한 3천자가 들어가. 우리 언어에. 잊어먹지 말라고 잘 써먹으라고. 원래 그 응? 기니까. 너도 기니까. 이 자체들도 기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에도 다 기가 들어가 있어. 뭐 간기, 심기, 폐기, 간심, 비폐심에서 할 때 간기, 심기, 비기, 폐기, 심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살기, 사람, 살기가 느껴져. 뭐 먹는 음식을 보면 기감인데 먹는 거 왜 그 기를 먹는 거 기를 보충하는 거라고 그랬죠. 형태지만 그걸 분해하고 나면 빛과 열로 나온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우리 언어에도 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맨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실체를 못 느끼고 산다니까. 그래서 이상한 걸 먹어요. 몸도 아프면 그 기를 보충하면 되거든. 어디가 막히지? 조금씩 기가 막혀있네? 그럼 기를 좀 뚫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음식 잘못 먹고 이렇게 체해서 급체를 했어. 기가 채인 거야, 여기가.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급체하면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어.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그래. 병원 가기 전에 죽을 수 있죠. 검사 받는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가서 CT, 엑스레이 찍죠. 빗으로다가 싹 구조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 안 나타난다니까. 구조에 배가 이게 급체한 게 기가 찬 게 안 보인다니까. 그 옛날에 그 우식이 그 진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선조대왕이 오래 사셨어요. 임진난 때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나오는데 동의보감도 참 진짜 보수예요. 저도 동의보감을 몇 번 많이 통독을 해봤는데 이런 의학서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사장됐죠. 그나마 또 폐기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으로 대체되면서 한의학이 거의 전폐를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기가 안 됐다는 것 자체. 선조대왕 같은 경우에도 급체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이가 누구였냐면은 유명한 허준이었죠. 그죠? 동의보감에 허준이 그 어이로 있었는데 어떻게 급체로 죽었을까? 그죠? 믿지를 못해서. 허준이 위에는 믿지를 못해갖고 허준이는 이제 거울 바깥에 살았는데 야식을 먹고 급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직 근무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못 믿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임금을 독살을 요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허준이 위에는 믿지를 못해요. 허준이 데리고 와라.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이거나 넣으면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방적으로다가 많이 급체를 했을 때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할 건데 배가 구조적으로 안 보이네. CT 찍었는데 안 나오네. 그럼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나 싶어갖고 그죠? 수술을 해봐도 안 나오네. 그거 그쪽으로 가는 나이는 기가 막혀. 근데 그 혈자리 여기 급체했을 때 여기
소상혈 쪽으로 가고 심장 쪽 가는 여기 피를 딱 뚫어줬는데 들어가면 뜩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속 끼익한다. 급치한 피가 시커먼 피가 딱 퍼지면서 혈이 뚫리면서 쫙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동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의학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파동의학이에요. 파동. 인간을 정말 실제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인간의 치료 방법도 기로 치료하는 거고 인간이 기니까 기 덩어리니까 치료도 기가 막히거나 기가 적체되거나 기가 부족하거나 어떤 그런 현상을 파악을 해서 그걸 보충을 시켜주거나 뚫어주거나 하는 방법을 했죠. 당연히 뭐 수술이나 외과 수술이나 이런 내과 수술을 할 일이 없어. 사실은 우리가 이 배를 갈라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현대사에서 전쟁터라든지 어떤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갖고 자동차 사고 충격에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래갖고 내장 파열이 일어났다든지 내장 안쪽에서 피가 터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닌다 하면은 이 복강 수술을 해갖고 이렇게 수술을 할 일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오장이라는 게 우리 그런 말 있죠. 오장육부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라는 건 다 이게 우리들에게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 개념이 쌓이면은 이제 이게 오장으로 들어가갖고 장상으로 들어가갖고 경락까지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과연 그런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 역학적인 자연과 이 모든 자연은 음양 오행 육기의 그 운행의 법칙에 따라서 생장 하수장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직관적인 인식론이 생깁니다. 직관적인 바로 보는 거. 직관적인 인식관이 생긴다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똑바로 보면 되게 복잡한 게 진실이 없어. 사실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 역학적인 이 자연관이라는 것은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역자가 이게 되게 쉽고 단순하다는 뜻이고 역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바뀐다, 체인지한다,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순한 원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냐? 생장, 화수장. 계속 기가 생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저장하고 이게 기의 순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생명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생장, 화수장을 할 수 없다는 때 숨이 기의 흐름이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장, 화수장이 우리가 오장에도 간신 미폐신에다가 딱 집어넣어갖고 나중에 여기 목화토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화토금수에서 목에서 간에서 생하고 심장에서 여기서 심장에서 화하고 터지고 토에서 여기서 중화시켜주고 금에서 싹 내려오고 심장에서 저장을 하고 이게 오장육부라는 이 구조가 왜 이런 구조가 인간한테 생기냐면 남은 오장육부가 없어. 심장이 없어. 그래도 생명활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죠? 왜? 나무 뿌리에서 땅에서 수분 흡수하고 태양의 에너지 받아오고 강합성만 하면 생명체를 더 유지할 수 있어. 몇백 년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숨을 쉬어야 되고 동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육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돼. 그죠? 음식을 먹어야 돼. 형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가동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양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지? 뭐 요가를 하는 것도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야. 그죠? 숨 잘 쉬고 또 하는 게 또 숨 쉬고 먹고 숨 쉬는 거 외에 생명활동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좀 고상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또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그죠? 예술 활동도 하고 하는 것 뿐이지 가장 그 근본적인 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숨 쉬는 것밖에 없어. 사실. 그죠? 뭐 운동하려고 막 그림 그리려고 손발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운동하려고 손발이 있는 게 아니라 손발 없으면 어떻게? 이거 죽어. 그죠? 움직여야 돼. 어디라도 움직여서 가서
뭐 땅이라도 파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든지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 오양, 육기, 기의 장난질, 기가 자꾸 이렇게 쓰게끔 한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이게 따로 음양이 따로 있고 오행이 따로 있고 육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본질의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요, 그죠? 아침에 눈을 떠요. 그리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오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좀 쉬다가 요가를 하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그 다른 현상을 하는 게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하나의 기가 양기의 음기 활동을 계속하는 음양이 불축해갖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심리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고 사랑하고 슬프고 기쁘고 막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불축하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믹싱이 돼서 막 변화해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이게 정신세계, 감정세계 그런 것들이. 그걸 내가 본질을 깨달으면 그것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 뭘로 다스려? 호흡으로 다스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가에서 명상하면서 브라나야마, 뭐 명상하기 전에 브라나야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호흡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감정은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나요. 감정은 내 실체가 아니잖아. 그지? 실체가 아닌 거에 막 분노하고 집착을 하고 좌절을 하고 기뻐하고 지나치게 그죠?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사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어리석다고 되게 무지하고 되게 어리석은 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그 하나의 작은 관점에 이렇게 묶여갖고 큰 거를 못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거야. 근데 본질을 알면 어떻게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죠. 아, 이거 내 실체가 아니네. 근데 실체가 아닌 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 보면 이건 내가 아닌 거야. 육체는 나는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아니고 들어가. 나중에 수행을 한 사람들이 그 영혼의 그 시조 아이엠 시바에 보면 기현 선생 그 시 봤어? 아이엠 시바 영혼의 노래 못 들어봤어? 몰라? 나중에 하나 보여줄게. 그게 보면은 아니다로 시작해. 나는 육체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죠. 일반인들은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머리카락도 나고 다 나야, 그지? 생각도 나고 뭐도 나고 다 나야, 그지? 어리석은 거죠.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다 너희들 내가 아닌 거야.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생명현상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어. 근데 본질을 좀 알아야지. 본질을 알면은 그렇다고 이게 허상인데 너무 험한 거 아니야 인간의 삶이. 험한 거 뭐하러 해? 뭐하러 힘들게 살아? 이런 생각,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이거 별거 아니야. 나 허상인데 내가 이 허상에 내가 왜 여기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중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게 나라고 하면, 영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나의 실체라고 하면, 뭐 집착할 수 있죠. 그죠? 언젠가는 이게 다 그냥 소멸되는 거야. 생장, 하수장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죠? 응? 그거 왜? 아까 내가 있죠. 중력과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변화한다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죠. 진리는 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종교에 가면 믿어라. 이게 절대 신이다. 이걸 믿어라. 진리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다. 이거밖에 없다. 신은 하나다. 유일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역학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주가 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도 변한다니까. 이 육체도 변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7주기 단위로 여자들은 7년 단위로다가 에너지 파동이 정점을 쭉 치고 올라와서 이제 77이 49, 49 되면 갱년기가 와서 생리가 끊기고 호르몬이 이제 쫙 되면서 이제 노화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8주기로 해갖고 나이가 이제 정점을 쳐서 48, 32 정점을 찍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에너지가 쫙 다운돼서 이제 장으로 가는 거예요. 생장, 화수장으로 이렇게 쭉 간다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진리? 원래 진리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진리는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그 누가 만들어? 그죠? 언어로 만들고 말로 만들고 해놓은 거지. 태초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없었다고. 그죠? 좋은 놈 나쁜 놈? 그게 이제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원화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종교화가 되면은 천국과 지옥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사와 악마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항상 어떻게? 흰 옷 입고 나오죠? 악마는 어떻게? 항상 검은 옷 입고 나오죠. 그래서 어둠은 싫어요. 어둠은 나쁜 거야. 그지? 어둠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놨다고. 인식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기 그 인식체계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게 있다고. 뭔가 이렇게 흑백 논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치적으로도 뭐 공산당, 사회주의는 나쁜 거야.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그죠? 뭐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런 거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그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 이원론적이 많이 빠졌죠. 뭔가 비교를 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의 인식이 딱 잡혀요. 사람이 뭐 우리가 인간 외에 여기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겠지. 근데 인간 외에 우리 만물이 존재하거든. 다만 인간이 사유를 하고, 그죠? 사유를 하고 계하가 있고 자아가 있고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환하고, 그죠? 생각을 많이 하고 소통을 잘하고 언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치명적인 거는 불을 활용했다는 거, 그죠? 동물이 불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불을 사용을 못해. 인간만이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생존하는 데서 불을 사용할 수 있어. 태양 에너지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지금 불 켜져 있는 전기 이거 꺼뿌리면 어떻게? 기본적인 기본값은 우리 주변은 다 어둠을 깔고 있어요. 낮에도 그렇고 사실 태양이 사라지면 그냥 어둠이야. 밤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 기나 에너지를 활용해서 시력발전소, 산업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건 뭐? 전기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빛을 이용해갖고. 발전기에서 이 돌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고.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돌리면은 전기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환해갖고 이렇게 지능이 좋아서 이 빛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우주 만물 시대에 만물의 최고 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던 거죠. 그죠? 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딱 따지고 보면 1대1로 따지고 보면 동물하고 다이다이 붙어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니까, 그죠? 날카롭고 빠르고 치명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뭐 늑대라든지 하나부터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만 돼도 인간이 남자들을 아닌가 하면 여자들을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죠? 집단 생활을 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빛을 활용하면서부터 인간의 그런 삶과 동물에서 일반적인 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게 됐죠. 그래서 뭐 인간은 마치 되게 영적이고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우월하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실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강아지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소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기본적으로 뭐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극히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몇 시? 4시? 10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제가 인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사실은요. 광범위해갖고 어떤 이렇게 한 파트로 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나가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차라서 내가 강요하는 거는 이제 요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까지 들어보다 보면은 이제 요가를 어떤 요가를 해야 되는지, 왜 요가를 하는지에 대한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본이라는 게 근원이라는 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본질이 하나의 일동의 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기 관리를 잘해야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숨을 잘 쉬어야 되겠지. 그냥 숨은 누구나 잘 쉰다니까. 콩콩콩 뚫어놓으면 숨은 잘 쉬는데 이 숨을 어떻게 쉴 것이냐, 깊게 쉴 것이냐, 부드럽게 쉴 것이냐, 숨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풀어놔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 정도에 따라서는 내가 정신세계 감정까지도 모든 트라우마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 사실.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갖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장난질하는 게 아니거든. 기의 변화에 의한 장난질이거든. 그래서 기판이라고 하잖아. 세상은 내가 지금 전자파라고 하죠. 세상에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뭐 기껏 해봐야 뭐 양성자, 뭐 중성자, 전자, 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빛과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빛을 잘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게 거의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이게 60%인가? 60%, 80, 70%인가 그 나머지가 헬륨이거든.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물질이 보면. 그래서 우리 몸에도 사실은 이게 다 공명을 하는 거야. 따로 인간이 독자적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게 절대 아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똑같아. 사실 다를 바가 없어. 다만 지능이 뛰어난 거죠. 지능이 뛰어나죠. 지능이 뛰어나서 뇌 구조 쪽으로 뇌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유하고 서로 공명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 또 영생까지도 꿈꾸죠? 그죠? 그 수행이라는 에너지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까지도 있는 거죠. 인간한테는. 거기다가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죠. 그죠? 잘 살고 싶은, 그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어느 동물이, 그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없죠. 배부르면 자, 그냥 동물들은, 그죠? 사냥을 안 한다고. 근데 인간만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도 계속 돈 벌려고 하고 축적을 하려고 하고 재테크하려고 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잘 사는 거라고. 결국 욕망이 있어야 잘 살죠. 욕심이 없으면은 잘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한 만큼 내가 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채워야 돼. 생장화수장. 적당히 하면서 에너지 파동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르만 쳐가면서 저장을 안 하고 끌어내리지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기가 팍팍 막히는 수가 있다. 숨도 중간에 이렇게 부정맥이 뛰듯이 숨이 세 번 뛰다가 한 번 멈췄다가 뛰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잠시 또 이렇게 숨 쉬다가 숨이 콱 막혀갖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체 현상이거든요. 기가 원활히 이렇게 막히지 않아서 오는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 약을 먹고 살아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항상 내가 숨 쉬는 기운, 내가 체크하는 내가 이 기가 잘 뛰고 있는가, 혈이 잘 뛰고 있는가 이 정도로 좀 체킹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자, 택도 없어 사실은. 2주 해갖고 택도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교재는 내가 다음 주에 줄게요. 그거는 인체철학과 관련 없는 거예요. 경락과 관련된 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락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은 모든 인체는 기로 구성되어 있고 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게 기와 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뭐 기의 장난질이다라는 게 인식이 확 머릿속에 확 박혀야 그 경락책을 봐도 우리 몸에 이게 인체 네트워크로 이게 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기 어떤 혈자리를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요가도 이런 식의 행법으로 가리키면은 사람들의 몸이 열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기본적인 큰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데 경락책이나 뭐 한약책 봐봐야 말짱 도루묵이죠. 한의대를 나와도 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걔는 한의사가 아니거든요. 모든 걸 기로 치료하려고 할 수 있고 기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한의사예요. 동양의학자는. 서양 애들은 기가 없다니까. 걔들은 정신세계를 뺐다니까. 기를 뺐다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밖에 안 본다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 하고 이 파도과학이에요 사실은. 전자파.
전자의학이고 양자 물리학 의학이고 동양의학은 그다음에 정말 면역의학이고 그런데 그게 사장돼 있거나 관심이 없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주류 시대가 주류가 서양이라서 패거를 전쟁에서 져갖고 전쟁에서 져서 쌈박질에서 사실 져갖고 다 넘겨준 거죠. 문화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서양 걸 갖다가 지금 먹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아무래도 우리 동양보다 서양이 낫다라고 하는 이 세뇌되어 있는 이런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런 것부터 좀 깨야 된다. 옛날에 동양이 서양을 지배했어요. 그죠? 원나라 때 지배했어. 지금 서양에서 주류로 넘어간 지 한 120년밖에 안 됐어.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또 언제 바뀔 수 있어요. 패권 쌈박질에서 이기면 동양이 주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인체관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동양이 비주류로 있다는 게 사실 비극적인 거거든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 물질 문명은 뭐 좀 발달해갖고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동양의 철학에, 의학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요가도 왜 하고 있는지 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냥 미래에 닥칠 질병 예방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 불안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거에 대한 걸 알고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야. 요가 동작도 맹목적으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 필요성을 몰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자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프면 약이나 먹으려고 하고 개보리나 먹으려고 하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왜? 이미 들어와 있는 세뇌되어 있는 게 있거든. 머리 아프면 치통, 두통, 생리통에 뭐? 그러면 바로 개보리 이게 여기 인식이 딱 돼 있다고. 세뇌돼 있다고. TV 정보에 그죠? 응? 여기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고 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먹어야 돼, 그지? 독약을 먹고 신경을 딱 죽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졸려 죽겠죠? 재미없는 얘기 듣는다고. 자, 하품 나오고 막 죽겠지, 그지? 힘들어 죽겠지. 자, 마칠게요. 내일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 심플하게 빨리 하고 수련 한 2시간 팍 하고 내일 좀 뭐 먹을 거 각자 좀 챙겨오도록 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알았죠? 마치